자, 1910년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910년대 통감부의 이름이 바뀌었다. 무엇으로? 조선 총독부로. 조선 총독부는 조선을 총괄하는 최고의 통치 기구였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당시 1905년에 설립되었었던 이 통감부의 3대 통감이었었던 데라우지마 사다케가 조선 총독부의 초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 총독 밑에는 나라의 국정을 총괄하는 뭐가 있었어? 그렇지, 정무. 그리고 경무를 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지? 정무가 있고 경무가 있었어. 나라의 국정이 운영되는 이 정무 밑에 당시에 조선인 자문기구였었던 중추원. 이 중추원은 고려시대 때도 있었었지,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도 있었는데 그 중추원이랑은 결이 달라. 초대 의장은 박영효. 하지만 실제로 소집되지 않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고난도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경무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경무총감은 당시 헌병대장이야. 헌병대장과도 같아. 경찰이 다 뭐니까? 그렇지, 헌병경찰제니까. 헌병경찰제니까. 이때 당시 헌병들은요, 경무 업무를 본다고 하면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일단 경찰 업무 보지. 그리고 판사가 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하는 일까지도 할 수 있었고, 거기에다 플러스 또 뭐도 할 수 있었다? 그렇지, 바로 그걸 즉결 처분할 수 있는, 내가 이 사람을, 야, 너 태형 다섯 대 맞자. 5대 맞아. 탕탕탕 쳤어. 탕탕탕 치고 나서 그걸 바로 집행하기도 했다. 바로 집행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무력으로 탄압하는 무단 통치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단 통치기. 그리고 나서 무단 통치기 때 이런 탄압을 했었구나. 그리고 경제적인 침탈도 심화된다. 그게 바로 조선은 처음이다. 조선은 처음을 하는 거라서 토지 조사령을 해. 토지 조사령을 내려. 조선 한반도에 있는 지형을 알기 위해서. 여기 사실 그거는 말뿐이고 식민 지배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였던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였던 거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을 굉장히 약오르게 하는 일이 생겨. 그게 이 토지 조사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 심지어 그 앞에 세 글자는 기간부야. 기한제 신고제였어. 기한제 신고제. 이때 신고하지 않으면 다 뭐가 돼? 미등록 토지야. 미등록.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토지가 되는 거야. 이건 다 누구 소유야? 국가 소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총독부에서 어디로? 동양 척식 주식회사로 올리게 되는 것이지. 넘겨요. 값싸게 넘겨버린 다음에 어떻게 했다? 일본인들한테 헐값에 판다. 그래서 일본인 지주가 늘어났다. 일본인 지주 늘어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키워드. 이 토지조사령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어? 우리 조선인들의, 그렇지,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어. 경작권 인정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
뻐꾸기처럼 반복하고 있네요. 그죠? 뻐꾸. 자, 그리고 토지 조사령을 실시하고 이 토지에다가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 일본인들이 많은데 여기에 은은하게 섞여 있는 조선인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회사령을 실시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해야 돼? 허가받아야 돼. 허가받아야 돼. 그래서 허가제. 누가 허가해야 돼? 총독. 그렇지.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되었던 것이다. 이 위에도 뭐가 있었어? 산린령, 광업령. 순서가 반대로네. 광업령. 제일 마지막에 됐던 게 산린령인데. 그리고 엄령까지. 거기에다가 식산은행. 식산은행은 1910년 후기, 1918년대에 만들어졌었어요. 총독부의 경제적인 기반, 지원을 하기 위한 곳이었어. 식산은행 설립. 원래 농공은행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좋습니다. 1910년대,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1910년대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문화통치기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기는 3.1 운동이었었다. 그치? 우리 민족의 어마무시한 대규모의 민족 운동이었어. 약하지 않았었다고. 자, 요거 지우고, 요거는 내용이니까 내용은 지우고 이름만 남겨놓을게. 알겠지? 이름만 남겨놓을게. 잘 썼어? 썼으니까 지운 거야. 자, 그리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너희들의 문화를 존중해 줄게. 우리가 너희 문화? 오케이. 조선 문화? 오케이. 좋지.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유하게 대해 줄게. 알겠지? 까르르 얘기했었던 문화 통치기야. 하지만 선생님의 생각은 이거는 문화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말 잘 듣는 조선인, 말 안 듣는 조선인을 나누어서 다 말 잘 듣는 조선인들만 만들기 하기 위해서 시작한 민족 분열 통치와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야. 딱 봐도 지금 누구는 일본을 좋아할 것 같아? 우리나라 안에서도 토지를 가진 지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일본을 좋아하겠지. 자, 당시 초대 총독이 이렇게 데라오지 마사사키였다면은 이 문화 통치기로 오면서 총독이 3대 총독. 솔직히 학교에서 총독 이름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안 알려주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주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시험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자, 사이코 마코토. 사이토 마코토. 맨날 선생님이 사이코 해가지고 헷갈렸다. 사이토 마코토예요. 자, 사이토 마코토 무관 출신이었고요. 이거 나만 웃긴 거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뭐라는 걸까? 자, 이 사이토 마코토 이름이 들어간 선지가 나오면 이런 거야. 그 역사적 사료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 알지? 일부 발췌해가지고. 아까도 이제 시험 이쪽에 나왔던 거, 선지에 나왔던 거 몇 번이었었지? 645번. 보면은 소설의 일부가 발췌되어 있어. 만세전. 그치? 그런 식으로 이런 역사적인 사료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때 뭐 3대 총독 사이코 마코토는 아니면은 뭐 조선의 총독, 초대 총독이었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데라오지 마사다케 라고 알 수도 있는 거고, 통감부 이름이 들어갔으면은 이거는 일제감정기가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 틀린 답이다. 아시겠지? 통감이 들어갔으면은 아직 일제감정기 전이고, 총독부가 들어갔다. 이제부터 일제감정기다. 라고 선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통감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은 조선 총독 전,
일제감정기 전, 그리고 총독부가 들어갔으면, 이때부터는 일제감정기 시작. 데라오지마 사다케까지는, 무단 통치, 그리고 사이토